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AV, MOV 사건 관련돼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약 130명 정도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내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AV, MOV 사건이 처음 논란이 되었을 당시에 제2의 N번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계속해서 N번방 사건과 비교되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건이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번방 사건과 AV, MOV 사건의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고 이 사건만의 핵심 대응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사건과 AV, MOV 사건은 구조 그리고 적용 가능한 죄명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N번방을 먼저 살펴보면 이 사건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조직적 성착취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N번방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기반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거래, 유포한 사건으로 단순한 음란물 범죄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인 범죄였습니다. 운영자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취약성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선별한 뒤에 경찰을 사칭하거나 기존에 확보한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피해자 영상은 라인 메신저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통 판매되었는데요. 특히 N번방은 총책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와는 구별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일상보고를 강요하기도 하고 피해자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편입시켜 가해자로 둔갑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이 때문에 N번방의 또 다른 이름은 노예방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N번방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단체 조직죄,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 강간 및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매우 중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었고 실제로 법원 역시 사상 초유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N번방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았던 이유가 단순히 디지털 성범죄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직성, 지휘체계, 직접적인 성착취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AV, MOV 사건은 구조 자체가 N번방과는 조금 다릅니다. AV, MOV 사건은 불법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이 게시 유통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매개로 범죄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불법적인 촬영물이 유통될 수 있는 어떠한 플랫폼을 제공한 사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N번방과는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AV, MOV 사건에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순히 다수가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춘 조직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구성원들 역시 자신이 그 조직의 일원이 됐다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공모했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용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단순 이용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고 조직원으로서 역할 분담이나 명령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운영진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사이트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운영자 사이의 성착취 관계 역시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드로저, 뚱남 등 지속적으로 영상을 공급해온 일부 이용자들이 존재하고 이용자들 간의 댓글 및 채팅에서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수사 회피 방법을 논의하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운영자와 특정 공급자 사이의 추가적인 연결 관계나 공모 사실은 밝혀질 수 있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한 이용자들에게까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그럼 N번방보다는 처벌이 훨씬 가볍겠네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죄명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빠진다는 것과 대응이 쉬워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AV, MOV 사건의 핵심은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범죄 그 자체라는 점인데요.
이 영역에서 우리 법은 계속해서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N번방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N번방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 체계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면 AV, MOV 사건에서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가 주요한 대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인지, 다운로드 및 저장까지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 판매한 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판매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보기만 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람, 구입한 사람,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역시 구입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단순히 보기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기록과 배치되는 해명을 한다면 단순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밀한 준비 없이 시청만 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아청법 적용이 전제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AV, MOV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청법에 적용되는 순간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된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제작했다면 무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거의 살인죄와 유사한 수준의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요. 즉 아청법 위반은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100% 나온다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합의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사유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사건, 특히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서 합의를 논의를 이끌어가는 게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담 오시는 분들은 그게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그냥 성인 영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사이트의 성격, 영상의 내용, 게시물의 제목과 설명 등을 종합해서 이러한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V, MOV와 같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사이트의 경우에는 전혀 몰랐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만약 증거 삭제나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로고 기록 삭제, 계정 탈퇴, 자료 정리 방법, 수활피 요령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는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 이용자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은 이미 충분히 무겁고 수사 기법은 이미 충분히 고도화되고 체계화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등이 알려진다면 사회적, 직업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구조가 N번방과 다르다고 해서 개개인의 형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자수자와 입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V, MOV 이용자라면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본 뒤에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 전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N번방과 AV, MOV 사건 차이점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구조보다 개인의 선택과 대응이 처벌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